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이데일리 TV 모든 방송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실시간 댓글로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함께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날려줄 오늘의 종목 상담 코너를 위한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1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 점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보죠. 먼저 두 가지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오늘 미국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함께 소폭의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10시 반 구간쯤에는 함께 동시에 조금 눌리다가 0.7%대까지 상승폭을 회복한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2,366선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이 698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수급이 확연하게 강한 것은 아니어서 종목별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일단 외국인이 이번 주도 매수로 월요일 출발한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5거래일 내내 우리 시장에서 담은 외국인인데요. 오늘도 매수 금액은 적습니다만 200억 원대 매수하면서 담아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5위권에 이름 올렸습니다. 즉 반도체주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 삼성 SDI 2차 전지 대표주가 오늘 매수 1위고요. 현대차도 매수 5위권 내에 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잠시 후 뒤에서 종목 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매수세 견제하면서 300억 원가량 홀로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에서 오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는 코스닥입니다. 또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반대 흐름 5거래일째 매도 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현대차가 오늘 3%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라고 하죠. 이 법안의 시행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가 됐습니다. 개정안이고요. 또 우리나라 정부와 현대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미국 재무부 측에 이 IRA 관련해서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다른 회사들보다 덜 받게 되는 내용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낮아지면서 수혜를 보지 못할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오늘 이 같은 불안감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면서 3% 넘는 급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7만 원 선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 관련 대표주라고 할 수 있죠. 이구산업이 오늘 10% 급등을 했었고요. 현재도 9% 오르면서 3,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그만둘 것이라는, 빨리 셧다운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리 가격이 7.7% 뛰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따라 이구산업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앞서 10월 말에는 구리의 재고, 글로벌 재고 수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 구리 수급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구산업이 오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면서 부각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IPS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일제히 흐름이 좋은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를 찾아보기가 힘든 모습인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상향 리포트가 나온 종목입니다. BNK증권에서 4만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오늘 5.7% 오르면서 2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낸드 재고 증가세가 지난 9월 말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황도 바닥이고 원익 IPS의 밸류에이션도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 27,000원대 급등 장세 보이고 있는 원익 IPS까지 오늘의 특징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위 1% 투자 전문가를 만나서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보고 공략주도 소개를 받아보죠.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11월 7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부터는 매일을 이분께서 꾸며주십니다. 이정열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체크해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고민되는 종목,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종목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상담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마찬가지로 샵 3772번이고요. 이때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 입장하는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곳에서 방송 외 시간에도 뉴스나 시황 분석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선물에 응모가 됩니다. 저희가 선물 응모해주신 분들 가운데 총 50분, 50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고요.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를 하신 선물이니까 잠시 후에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정열 전문가와 함께 이번 한 주 시황도 좀 전망을 해보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중간 선거도 있고요. CPI도 있고 참 많은 일정이 또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조금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고용보고서가 4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고용보고서가 고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화랑기의 흐름을 보일 정도로 강하게 좀 이제 보여줬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오후장에 급반등하면서 급등세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26만 1,000명 가까이 좀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20만 5천 명을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비농업 고용지수가 한 19만 5천 명 가량만 발표가 좀 됐더라면 연준의 피벗 기대감들이 좀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한 수준의 고용 그리고 피벗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수준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고용 시장이 좋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고용자 수가 2년 만에 뭐 가장 낮게 발표된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좀 상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냐 안 좋냐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실업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시장은 좀 위안을 삼은 것 같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는 62.2% 수준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제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실업률이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제에 이제 시장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용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다소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시장에서 지금 이제 물가가 정점이 아닐까,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앞으로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위안을 삼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고용 시장이 지금 뭐 활성화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는 일단 좋은 상황들이지만 물가가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 통화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연준 입장에서는 고심이 그만큼 좀 깊어지고 부담이 다소 좀 높아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이었다면 시장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졌고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뭐 덜어준다. 중국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었고 이로 인해서 뭐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달러도 약세 이렇게 좀 달러 약세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다소 반영이 좀 됐었던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중화권 증시의 탈자금이 국내 증시로 좀 유입되는 현상들이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증시가 중화권 증시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이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중국의 자금이 좀 이탈되는 그런 자금들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중화권 증시에 뭐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금이 유입됐던 것들은 기대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달러는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12월 금리 인상 확률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당장 시장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실적이 긍정적이었고 앞으로 전망이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이제 바닥을 통과를 하고 산업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그런 보고 있는 그런 산업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 접근하시면 앞으로도 좀 양호한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실적주 위주로 체크하고 개별 대응하자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황 체크 이렇게 해봤고요. 계속해서 오전장 핫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오전장 핫종목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코오롱 글로벌, 데모 같은 네옴시티 관련주나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힘 받고 있습니다. 또 아모레퍼시픽은 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요즘이고요. 이 10종목 가운데 3종목을 찍어서 우리 전문가님께 고냐 스탑이냐로 정리해달라고 요청을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한번 3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3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전자 그리고 피코그램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먼저 좀 볼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하반기로 움직인 것은 이 태조 이방원이 아닌가 싶은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있었고 뭐 합병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감들이 다소 있긴 했지만 하반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의견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견 자, 일단 주셨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됐는데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들은 4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 8월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3조 2천억 원을 맺은데 이번 폴란드의 천무 5조 원 수출 계약을 또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출 물량은 이미 뭐 8조 원 가량을 달성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에 따라 가지고 2023년도 유럽 지역에 처음으로 천무를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현대롭톤도 마찬가지고 지금 방산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4분기에 방산 수주를 맺은 것들을 이제 실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상태고
수주 물량들도 더군다나 좀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4분기 이후부터 실적 성장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 생각보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좀 빨리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폴란드의 5조 가량의 대한장 로켓 계약이 좀 방금 장중에 장 초반에 또 소식들이 좀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4분기부터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매출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의 상황에서는 장중에 전고점을 살짝 다가가면서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7만 원이랑 6만 5천 원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를 좀 기회 삼아가지고 대응을 잡는 그런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들 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방산주들 수주는 좀 믿어볼 만한 언덕이다, 비빌 언덕이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악재성 이슈도 어느 정도 지나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셨고 그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죠. 다음 볼 종목은 LG전자였습니다. LG전자는 곰입니까, 스탑입니까? LG전자도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3분기에 가전이라든가 우리 TV 쪽 이 매출이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3분기 매출 자체가 21조 원 수준으로 났고 영업이익이 7,466억 원.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정 흐름들이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가전이라든가 TV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판매가 좀 부진되는 건 염려해서 마케팅 비용들이 좀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을 좀 하기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장 산업 부분에서 수주가 굉장히 증가되면서 2개분기 연속으로 흑자가 나왔다. 전방 산업이 지금 수주액이 한 10조가량이 좀 된다라고 하는데 한 15조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집중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에 LG 자동차 부품 쪽에 분기 매출이 10조까지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 TV랑 이제 가전 부분의 부진이 자동차 전방 산업에서의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선방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들이고, 지금 일단 LG전자가 이전에는 애플카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이제 평균적인 LG전자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적정 주가 수준에서 전장 산업의 향후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고 애플카에 대한 소식들만 더 들려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주가 흐름들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드리고 LG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LG전자 역시 실적을 이유로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장산업 중심의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 예상보다 좋았다는 말씀이었고 보유자분들 홀딩 의견 주셨고요. 수익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고앤스탑 마지막 종목 피코그램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로 또 마친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저는 스탑 의견 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금일 이제 방금 장중에 공시 하나가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거래 정지가 될 정도로 공시가 나왔는데, 이 공시를 보고 저는 고로 의견을 바꿨습니다. 어떤 공시였길래 그렇죠? 네,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유들 같은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정수기 필터, 정수기 판매업을 주로 영위를 하는데 아마존에 좀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들이죠. 근데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라고 보는 것들은 사실 독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면은 판매가 좀 부진하고 아니면 판매 루트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이제 좀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입점을 했다라는 소식들 들려준 다음에는 통상적으로 주가가 이제 재료 소멸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모멘텀을 좀 잃어버리고 하락 흐름들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방금 공시를 보니까 무상증자 결정이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들고 있어도 권리락일까지 들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로 배당을 좀 받는 그런 효과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신규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만 좀 무리가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권리락을 잘만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이 또 중요하겠죠. 권리락을 보면은 기준일이 1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락은 21일이겠죠. 그러니까 20일에 이제 거래일로 치면 주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20일에 매수를 한 다음에 21일에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산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진행을 하시면은 평균 단가도 낮춰지는 효과들도 있을 거고 뭐 그 전에 물량을 좀 덜어냈다가 무산자 한 다음에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은 거고 아니면은 이제 매수 20일에 매수를 했다가 21일에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을 줄이고 정리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만 받아도 뭐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전략이 또 중요한 만큼 전략적으로 좀 이제 대응을 좀 미숙하다라시는 분들은 접근을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영역으로 원래 스탑 의견 드리려고 했지만 무상증자 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피코그램 일단 고 의견을 주셨고요. 애초에 상한가에 들었던 재료는 아마존 입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장기 모멘텀은 부족하기 때문에 스탑 의견을 주시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 무상증자에 관한 공시가 나오면서 즉 한 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주로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따라 권리락을 이용한 매매는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 3가지까지 전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질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이정열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수한 가격과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이렇게 3가지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는 필수 정보고요. 이 외에 궁금한 점도 함께 전송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어서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샵 3772번 역시나 유료 문자 100원은 발생합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작성한 후에 전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주식 뉴스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죠.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종목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시죠. 네,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합니다. 월요일인 만큼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얼른 우리 오늘의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의 주인공은 4681님입니다. 롯데케미칼 적으셨고요. 21만 8천 원, 비중 50%. 비중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적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는 가능합니다 하셨어요. 자, 일단 이분은 기간을 정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좋네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자금을 빼서 어디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기간은 상반기까지 본다고 하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본전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상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흐름들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서 특징적인 게 우리가 뭐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은 적자가 났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일단 이 기업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들은 기초 소재 산업, 페페트 화학적 재활용,
뭐 그리고 LPG, 납사 뭐 이런 원료를 활용해서 뭐 모노머라든가 폴리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가가 올라버리면 우리 원유를 가지고 생산하는 제품들, 화학 제품들에 대한 원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근데 우리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충분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회복을 다소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롯데건설 관련돼 가지고 유동성 위기가 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소식들이 좀 나와주고 있었고 리스크로 계속 반영이 좀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조금 이제 시장에서 시간이 조금 지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완충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3분기, 4분기에는 유가가 좀 조정을 받았던, 하락을 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었던 그때보다는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초까지 좀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보유하고 계시면은 저는 이제 차트상에서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은 20만 원 부근으로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만 원 부근에서 21만 원까지 반등이 좀 나올지 돌파를 해줄지는 당시 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17만 5천 원 부근들 이 부분들 매물대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추세적으로 쭉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유가가 다시 좀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흐름들 계속 이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거고 17만 5천 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면은 20만 원 부근까지 적어도 이제 수익을 조금 못 보시더라도 손실은 대폭 축소를 시킨 다음에 원금에 가까운 수준에서 가급적이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목표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뭐 17만 5천 원 이 부분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부근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681님의 사연이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이었고요. 석유 화학 주기 때문에 국제 유가 흐름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소식 때문에 7%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잘 살펴보시고 20만 원에서 21만 원 선까지는 또 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다시 상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죠.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2204님이고요. 종목은 금양, 매수 31,600원, 비중 30% 적으셨습니다. 매도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일단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 핫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리튬 때문에 또 주가가 움직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 매수가랑 멀진 않거든요. 3650원인데요. 매도해야 되냐고 여쭤보셨던 걸 봐서 최근에 또 급등을 했었는데 10월 말에 급등을 하다가 지금 조금 눌리고 있어서 그냥 빠져나와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금양 전문가님께 한번 조언 구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비중은 30%로 조금 높으신 측면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 관리에 좀 불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에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에요. 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서 대응을 잡아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21선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선 그 다음에 61선. 일단 원통형 배터리도 그렇고 수산화 리튬도 그렇고 뭐 좋습니다. 주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리튬 가격들도 올라가고 있다. 긍정적인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서 매수가를 얼마로 잡을까라는 것들을 좀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제 25,000원 수준이랑 2만 원 수준 그리고 2만 원 수준들을 이탈하면은 비중을 대폭 축소를 시킨 다음에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이면은 10,000원 수준에서 재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특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가면은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고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PER이 100배 수준을 좀 넘어서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비중을 30%로 들어간다. 분할 매수를 전혀 안 하시고 30%를 이제
비중을 좀 강하게 접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서는 리스크는 조금 보자. 근데 25,000원에 굳이 제가 접근하는 이유들은 이 주가가 추세가 살짝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보시면 21선 부근에서 조정 흐름들을 봤다가 지지 구간들을 받쳐주고 반등 흐름들 좀 나와주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 이때 당시에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도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21선을 소폭 이탈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21선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25,000원 수준에서 21선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선에서 대응을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또 낮춘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은 털고 나오고 수익을 내고 나오고 정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추후에 21선을 받고 돌파를 하든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든 일단 비중 30%는 조금 높은 수준이신 것 같으니까요. 약간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략적으로 좀 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잡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1선 잘 보고 대응하자는 말씀 여러 번 해주셨으니까 꼭 대응 잘 하셔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서가 궁금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 상담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다면 종목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종목을 매수한 가격, 중간에 물타기를 하셨다면 비중 낮춘 가격, 평단가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 비중까지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열 전문가가 꼼꼼하게 기업 분석하고 차트까지 봐주실 겁니다. 가이드라인 잡아주실 테니까 종목 상담 통해서 이렇게 투자 전략, 나에게 맞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샵 3772번으로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입장법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종목 상담 보내시는 번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번에는 종목의 이름이 아니고요. 열정이라고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문자 메시지로 수신이 될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정열 전문가가 시황 분석이나 그날의 뉴스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50분을 추첨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 직접 좀 말씀을 들어보죠. 또 오늘 중국발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그런 그쵸. 뉴스 소식들이 계속 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오늘 검색식을 보니까 페노션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발 경기 우려감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물류가 이제 정상화가 될 것이다. 물동량이 또 돌아설 것이다. 약간 이런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에서 순매수 흐름들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봅니다. 자, 이렇듯이 시장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추후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양호한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접근을 하는 종목들 통상적으로 4종목에서 5종목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특징 종목들을 뽑아내는 그런 능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페노션이 좀 검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국발 기대감들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그런 소식도 좀 있었고 원자재 가격들도 급등하는 상황들이었다 보니까 페노션이 검색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페노션 감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검색식을 활용을 하실 때 그 거래량들이라든가 시가총액 그리고 산업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 번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라는 거 체크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 활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등 주도주 검색식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페노션은 지금 실제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오늘 6%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어찌 보면 사람보다도 똑똑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 욕심이 나신다면 지금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862님께서 고고라고 적어주시면서 종목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BCNC 비중 20% 매수가 19,700원 적으셨어요. 자, 이 종목 코스닥이고요. 반도체 쪽입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네요. 오늘 가격은 16,500원으로 1% 안팎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BCNC도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실적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실적들로 발표가 좀 되고 있고 상승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공시를 좀 보니까요, 수정 공시가 좀 잠정 실적 공시를 좀 수정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줬거든요.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서 당기순이익이 전기는 2,820억 원 나왔는데 2,686억 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공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2,600억 원에서 2,686억 원 수준으로 정정 공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더 증가됐다라고 당기순이익이 더 증가됐다라고 발표를 한 것들인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도 바닥권에서 바닥, 그러니까 최하단이다. 그리고 통과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SK하이닉스 향 매출은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업종들은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은 업황이 돌아서기 전에 6개월 전을 업황이 이제 6개월 후를 주가에 선 반영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이 기업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업종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주가 자체도 고평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리스크가 있는 게 우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라는 거.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서는 상장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블록딜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다음에 주가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블록딜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이제 블록딜 물량들이 나오는 그 상황 때쯤에 실적이 긍정적이다 아니면은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소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업황들도 나쁘지 않은 상태니까 블록딜이 나올 때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저항 구간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 수준들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원 수준들을 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22,500원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항상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상장한 지 지난 3월에 상장을 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11월이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주인 만큼 블록딜 이슈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2만 원 선의 저항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 하시기를 바라고요. 고고라고 써서 보내주신 만큼 링크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대응 방법이나 또 반도체 업황 같은 것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419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종목 현대차 17만 원, 비중 10%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자, 딱 17만 원에 이분은 매수를 하셨어요. 우리가 오프닝에서도 이 종목 봤지만 아쉬운 게 오늘 17만 원 넘지를 못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7만 원이 왔다고 해도 비중이 이렇게 10%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높지 않은 수준들입니다. 그러니까 17만 원 부분들이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면서 물량 소화 흐름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때 21선 수준이라고 봐요. 16만 원 수준까지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16만 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17만 원을 돌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돌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 뭐 추가적으로 현금이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정을 받으면은 21선에서 뭐 이탈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시 조정이 살짝 나온다라고 해도 버틸 수만 있다고 하면은 17만 원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17만 원 부분에서 현금 확보를 좀 할까요?라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간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피해주냐 수혜주냐 말이 좀 많은 상황들이었는데 일단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테슬라랑 같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리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좀
좀 크다, 판매량이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테슬라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 약간 환율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경쟁력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년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실적들을 봤을 때 지난 이제 3분기 실적들이 충당금을 반영을 했던 것들 약간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충당금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추후에도 충당금을 또 한 차례 두 차례는 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판매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는 반영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 지금 이제 주가 수준들은 좀 절대 저평가 영역에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도 절대 저평가 수준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높은 수준들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완화가 되면서 추후에 전기차의 성장 흐름들을 보여주면 17만 원 부분들, 17만 5천 원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19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돌파를 할 때까지 좀 버틸까 아니면은 뭐 낮게 추가적으로도 접근을 할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대응을 잡아가시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차였습니다. 이 4419님께서 아까 읽어드린 문자 다음에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도 여쭤보셨는데요. 전문가님 본인이라면 보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래도 회복이 됐는데 현재 비싼 상태는 아니라는 의견이었고요. 최고 목표가 1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98님이고요. 역시나 고고라고 적어주시면서 링크도 요청을 하셨고 종목은 페노션 6,220원 매수, 비중 5%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페노션 이야기를 했는데 검색식에서 오늘 이 종목을 알려줬다고 하셨잖아요. 자, 네. 오늘 사셨다면 참 좋았을 걸. 이분은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6,220원이라는 가격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낮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5% 정도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이제 조금만 더 지켜보시다가 이번 주쯤에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대응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은 주가 자체도 이제 거품이 완전히 빠진 그런 가격 상태이긴 합니다. 주가가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 우리 중국도 그렇고 세계 경기 침체가 되면서 화물에 대한 운임 자체가 좀 많이 물동량 자체가 많이 돌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정점이었다 피크였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일단은 완전히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긴 하지만 중국발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한 5천 원 부근들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5천 원 부근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결정을 할 때는 5천 원 부근들을 돌파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살짝 비중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21선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슈팅 흐름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현금 확보, 수익 확보를 좀 하시고 손실을 조금 봤던 것들도 만회하시면서 평균 단가를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198님의 사연이었고요. 검색식을 미리 아셨다면, 그래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0%까지는 비중 확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이번 주에 추가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0198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은 계속 열려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열정이라고 2글자 작성해서 전송해 주세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무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50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죠.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보내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방송 말미에 전문가에게 공략주를 소개받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무려 2종목을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태경 BK라는 기업입니다. 태경 BK. 네, 이전에 뭐 석회 뭐 이런 쪽으로 코크스 철강 산업에 중요 연료로 부각이 받으면서 국내 독점 생산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다라는 것들 좀 더 다시 주목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석회 제조 판매업이라든가 탄산가스 사업이라든가 휴게소 운영업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석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철소의 제선 그리고 제철 과정 중에 투입돼 가지고 원료인 철강성, 고철 등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들을 뭐 유황, 질소 뭐 이런 것들을 좀 걸러주는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철의 순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사용되는 그런 뭐 연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인데 천연가스 대체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석유 코크스 글로벌 1위 기업이 옥스보하고 국내 독점 계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들인데 이 코크스 가격이 최근에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3분기,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충분히 뭐 긍정적인 상황들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특히 2차 전지 응급제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 원재료가 기존의 석탄에서 코크스로 대체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독점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5,500원 저점은 21선 부근이에요. 5,5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 높게는 5,700원 수준들 살짝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뭐 따라잡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박스권에서 약간 하단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한 6,000원 수준들 6,000원을 돌파를 하면은 6,250원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도 돌파를 해버리면은 추가적인 고점을 계속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우리 손절가 같은 경우는 5,250원 추세가 좀 이탈하거나 박스권을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손실폭을 축소하기 위해서 좀 짧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태경 BK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가격이 5,800원이니까요. 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최종적으로 6,250원 주셨는데 이 이상 돌파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남겨주셨으니까 돌파하면 다시 한번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공략주도 소개받아봐야죠. 다음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머티리얼즈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는 것들을 주목을 해서 하나머티리얼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글로벌 식각 장비사로 납품이 되고 있는 이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은 반도체 식각 공정용 소재 제품도 이제 신제품으로 출시가 좀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 SiC 링을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메모리 감산 여파로 매출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황이 바닥에 접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최근에 또 이제 중국 현지에 좀 법인을 두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 법인을 두고 있는데 중국 봉쇄로 인해서 부품 공급 지연들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재고 일정들을 좀 조절을 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3분기 실적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조금 이제 낮아졌지만 시장의 기대보다는 안 좋진 않았다라는 것들을 체크가 좀 된 상황들이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중국향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업종들의 긍정적인 투심 개선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이번 4분기에서는 주가가 추세적으로 좀 돌이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매수가는 3만 원 수준에서 3만 2천 원 수준들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4만 원까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손절 가격은 2만 8천 원 수준들 바닥권 이탈을 하면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관심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2차 4만 원까지 볼 수 있다는 말씀, 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열 전문가는 이번 주부터 월화수목금 매일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이곳에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